다시 6월입니다. 오늘 제 68회 현충일.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호국 영웅들, 순국 선열들.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좀 가지셨나 모르겠네요. 피란 수도였던 부산이 전란의 비밀을 간직한 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멀리 항도 부산 동단에 위치한 수영공항에서는 검은 답안을 뚫고 한 대의 수송기가 북녘을 향해 기수를 돌리고 있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북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게릴라전을 펼쳤던 비밀 특수부대. 군번도 계급도 없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숨은 영웅들. 72년 전 부산 영도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었다. 그래서 특수부대에 계셨으면 어디에 계셨냐 했더니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한테도 자식에게조차도 말을 못했잖아요.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만 간직했던 아버지의 비밀. 더 늦기 전에 꼭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미옥 씨는 틈만 나면 친정을 찾습니다. 워낙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딸이기도 하지만 아흔이 넘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안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 말도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한 2000년, 지금 20년도 안 됐을걸요? 아버지가 영도부대 다녀셨다는 거? 20년도 안 된 것 같아. 도대체 영도부대가 뭔가 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특수부대인데 한국 부대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슨 부대예요? JACK라고 셰크 부대라고 있어요. 그 동네에 본부가 있었거든. 그때가 아버지는 몇 살 있었어요? 그때 18살. 18살?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왜 아버지 고향은 함경북도잖아. 함경남도. 아, 함경남도 단천이잖아요. 근데 함경남도 단천인데 어떻게 부산에 오셨어요? 부산은 그때 당시에 피난 나온 거지. 그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민군 징집을 피해 도망 나온 아버지는 그해 12월 흥남 철수작전 당시 메로디스 빅토리오호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옛날 사진이 어디 갔지? 그렇게 내가 봤는데. 혈혈단신의 피란민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건가? 특수부대원이 됐는지, 아닌데? 그 부대는 어떤 부대였는지 거기 미옥 있어? 씨는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시간을 하나씩 복원하는 중입니다. 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역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한 부분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게 저는 정말 그 새삼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요거랑 요거? 여기도 있잖아, 옛날에 찍은 거. 요건 김유석이라고 나하고 같이 영도 유격대 입대하려다가 키가 작아서 입대 못하고 빠꾸 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합격했고. 이때 수영비행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군대 가게 생겼다 했더니 사진 찍자 해서 사진 찍어. 기본 기본대원 대원 명단.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내 손으로 고향을 수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도 있겠네? 비밀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한 18 소년.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아버지의 과거입니다. 놀랍고
그다음에 충격이었고 아버지가 그런 어떤 북한에 가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부대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한 충격이었었죠. 아버지의 역사가 그럼 이렇게-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런 말도 일절 비밀로 말을 안 해서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거의 그 이야기 안 이야기지. 하고 생전. 그 이야기 안 하신 이유는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원래 딸의 질문에 여전히 말을 아끼는 아버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우리가 나올 때 각서 쓰고 나온 거야. 아 무슨 각서요? 25년 동안 비밀을 폭로하면은 그 음. 자리에서 죽인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걸 인정할 거예요. 25년 동안 그래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셨어요? 가족한테도? 그렇죠. 그리고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도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기에 오랜 세월 간직했던 비밀. 아버지기 이전에 영도 유격부대 대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다른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비밀을 간직한 채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낸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참전 용사 신현우 씨입니다. 우리 사나이. 난 야 때문에 사는 거야. 재밌다. 지금은 늦둥이 손자 재롱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지만 72년 전의 그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적진 침투도 두렵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전쟁 당시 고향인 강원도 회양에서 치안 활동을 했던 그는 국군 제9사단 30연대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 비밀 특수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잭이라 불렸던 영도 유격부대였습니다. 참 정가도 많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무서운 일을 한 거지. 인민군대를 전방에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를 올린 부대예요. 우리. 중공군이 6.25 전쟁에 뛰어들면서 남북 전방의 대립이 첨예했던 1951년. 적의 정보 수집과 게릴라 작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수 목적을 수행할 유격 부대들이 극비리에 창설됩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의 공중과 해상으로 침투해 맹활약을 펼친 영도 유격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위장 명칭은 주한 합동 고문단, 영어 약자로 잭이었습니다. 부산 영도를 근거지로 활동했지만 정전 협정 이후에도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은 2007년 미 CIA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였습니다. 1968년 작성된 이 문서에 따르면 북한의 북동쪽을 담당했던 CIA 산하의 비밀 부대가 영도 유격 부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첩보 업무, 게릴라 업무라는 것은 효과를 노리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도움을 바로 주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전략 목표를 타격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한 어떤 행동이 다른 효과를 일으키면서 도미노처럼 상대편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게 특수작전이고 게릴라 작전이고 유격작전이거든요. 영도부대가 이걸 한 거예요. 당시 북한 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할 한국군 측 책임자를 물색하던 CIA는 육군 정보국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하고 있던 한철민 대위와 함께 본격적인 부대 창설에 나섭니다. 대원 모집은 주로 북에서 반공 활동을 하던 청년들과
거제도나 부산 인근의 피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해 북부가 작전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함경남도와 북도, 강원도 등 동해 3도 출신들이 대거 선발되었는데요. 적진 침투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구국의 용사들이 무려 1,2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지배적인 요소는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쯤에 북한군 부대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만 받고 상급부대에서 통제만 해준다면 가장 우수한 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북한 출신 방공 청년들이었죠. 부산 영도 최남단에는 기암괴석과 해안절벽으로 이름난 명승지가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태종대. 사시사철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고 나는 곳이죠.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태종대가 군사기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겐 여전히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응? 어디 가세요? 여기 병기고. 네. 병기고가 여기 이 나무 있는데 이 밑에 어디 있을 거라고. 굴이 있었어요? 그 여기 큰 굴이 있었지. 탄약고하고 그 병기고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투하 작전 할 때 병기를 넣어서 이제 투하시키지. 전쟁의 포화가 미치지 않았던 부산 영도. 그 끝자락에 자리한 태종대는 1951년 3월 창설된 영도 유격부대의 본부와 훈련장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태종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이 구축해 놓은 해안포와 부대 시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산림이 울창하고 외지다 보니 사람도 거의 살지 않아 그야말로 비밀기지로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천혜의 유격기지 태종대.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연병장처럼 문명철 용사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이거 투하 훈련장. 한 3m, 4m 정도 됐지. 4m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하 훈련을 하고 그랬지. 한 20명씩 이제 조를 이뤄가지고. 당시 영도 유격부대는 기지의 연병장을 비롯해 공중 침투를 위한 낙하 훈련장, 유격 훈련장, 사격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미국 특수부대 요원들을 교관으로 강도 높은 특수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폭적인 무기 공급과 보급 지원 속에 대원들은 제식 기본 훈련부터 폭발물 취급, 내복, 공중 낙하 같은 다양한 특수 훈련을 받게 되는데 특히 출동을 앞두고는 야간 사격과 고지 점령 훈련을 반복하는 등 실전 같은 사전 훈련을 통해 유격부대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투하 훈련 뭐 그냥 유격 훈련 뭐 하다 하루 종일 총 쏘는 거야. 응? 그 이북에서 온 그 총들도 다 분해하고 다 이거 해야 돼.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예. 그때는 벤트바람으로 뛰어도 추운 줄 몰랐고 여름에 외투 입고 속옷 입고 뛰어도 더운 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 영도산이 아마 400곳일 거예요.
거길 그냥 뭐 오전 오후로 그냥 산 타야 되니까 굶는 훈련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보급을 해주지 않고 그냥 굶어가면서 이제 양산 공비 토벌을 했죠. 일부러 굶겨요? 그렇죠. 왜요? 일격 때는 이제 일부러 굶기는 훈련을 일부러 시켜요.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인 문명철 용사는 부산까지 피란을 왔다가 영도 유격부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17의 어린 나이였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다 견뎌내고 수차례 북한 침투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정예 대원이었습니다. 문명철이 지난번에 이제 여기 한철민이라고 이 부대 대장 한철민 여기 그 오죽 했으면 이 사람 별명이 도깨비라고. 동이 번쩍 서이 번쩍 하니까. 낙하하러 가는 거 언제 아셨어요? 낙하러 가는 거는 이제 그 날짜가 그 정해져 있지 않고 그 한철민 대장이 그 사람이 이제 정해가지고 된 비행기 타러 가게 되면 이제 그 비행기는 국격이 그려져 있질 않아요. 비행기 그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밤에 이제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교육을 전부 영어로 배웠어요. 애텐션 하게 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스탠드업 하게 되면 그냥 일어서죠. 꼭 하게 되면 3초에 두 사람이 내리거든요.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한 5m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낙하산이 이제 퍼지죠. 그때 영으로 낙하를 이제 북한으로 할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유, 뭐 밤중에 떨어지는 거니까 낮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떨어지니까 그냥 꼭 죽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영도 유격부대는 함경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작전 지역을 총 4개 관구로 나누고 51년 4월경부터 공중과 해상을 통한 본격적인 침투 작전에 나섭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시설이나 보급로를 공격하는 등 적의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같이 이제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무슨 작전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모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량을 폭파한다든가 굴을 폭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왜냐면 인민군 아이들이 그 물자를 실어가지고 비행기가 하도 그냥 낮엔 돌아다니니까 그 굴 속에 터널 속에 그냥 숨었다가 밤에만 이제 그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입구를 폭발해가지고 그다음 그 이제 전쟁 물자를 사용하지 모르겠고. 총 4개의 작전 지역 중 가장 큰 전투 성과를 올린 것은 함경남도 갑산 활기봉에 사령부를 두고 있던 백호 관구였습니다. 그럼 각 중대장들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저 신정수리를 기습하겠소. 전 전투대원은 보찜을 수송대 동지들에게 맡기고 곧 전투 전개하여 불악으로 쳐들어가시오. 돌격! 옷을 구겠으며! 최재부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백호 관구는 목재 생산지였던 함경남도 해산군 신성수리를 급습 후 인근 용암리까지 진격하여 건물 100여 개소와 기관차 9량을 폭파시키는 전투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지용수 사령관이 이끈 함경남도 풍산군 중장리 전투에서는 인민군 220명을 일거에 소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도 유격부대는 북한의 침투에 적 사살, 군사시설 파괴 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강명 씨는 백호관구의 전투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살 때였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태극기 밑에서 출동하기 전에 나라를 구하러 간다는 그 일념으로 찍은 이 사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버님이. 신정수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아버지 최재부 백호관구 총사령관. 지휘관이 맨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맨 앞에서 지휘관이 이제 그 지휘를 하다가 적 탄환에 이제 맞고서는 그날 전사를 하시고, 생전에 오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증언으로 해서 그분의 증언으로 나중에 더욱더 확실해진 거죠. 영도 유격부대의 눈부신 전과는 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면 아버지 앨범을 펼쳐놓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영도 유격부대 해상대 제1소대장이었던 아버지 고 한수신 용사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 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인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 그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 이름도 거기서 언급이 되고 그러더라고 그 방송국에서. 이윽고 수영 척후 2명이 대한 백사장을 향해 영하의 바닷속을 헤엄쳐간다. 새벽 2시 30분 마침내 한수신, 황정우, 황보연 등 소대장을 필두로 3개 소대 40명 대원이 완전 상륙했다. 1951년 8월 영도 유격부대는 해상대를 창설합니다. 대원들 가운데 수영을 잘하고 해상작전에 적합한 인원들을 선발.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들로부터 해상 침투에 필요한 특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해상대 결성 후 최대 작전은 함경북도 학성군에 있는 일신철교 폭파. 적의 군수물자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952년 1월 시린 겨울 밤바다를 뚫고 한수신과 대원들은 일신철교 인근 해안에 상륙합니다.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적의 사격을 받았으나 해상대는 무사히 폭약을 설치. 철교 폭파는 물론 그곳을 통과하던 기관차까지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CIA 영도 유격부대 담당 요원들이 함께 출동했을 만큼 중요했던 일신 철교 작전. 해상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무사기한했습니다. 이후 해상대는 청진에서 원산에 이르는 해안선 인근의 터널, 철교 등을 비롯해 주요 기관을 습격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대량으로 침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그들의 생환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해상으로 계속 침투해서 사격 유도하고 파괴를 하니까 해안가로 부대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을 때는 2개 사단까지 북한군이 그 해변에 군대를 보낸다고. 이것을 작전에서는 유휴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해안으로 막 들어와서 침투를 하니까 해변에 군대를 보내니까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북한군은 약해지는 거죠. 이러한 전술의 선도 역할, 새로운 전술의 전파 역할을 영도 유격대가 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발행하는 군 역사 저널 베리타스에 따르면 당시 CIA가 펼쳤던 작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영도 유격부대 해상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영도 유격부대가 세상에 알려지고 새롭게 평가받고 있건만 끝내 비밀을 안고 떠난 아버지가 있습니다. 1년 전 돌아가신 고 황재욱 영도 유격부대 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보게 됐어요. 그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제출한 서류들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품을 정리하다 너무도 낯설고 생경한 아버지의 비밀과 마주하게 됐다는 황국진 씨. 북한의 물건이 분명해 보이는 자수천도 놀라웠지만 그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참전 확인 신청서였습니다. 일신 철교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무려 10차례나 해상작전에 투입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부대 일지 속 낯익은 이름 석자가 1952년 12월 부대가 해체되면서 받은 전역 증명서가 뒤늦게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 나도 얘기도 듣고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아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못 나눈 게 아쉽다. 예, 그랬었죠. 설령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들 그 떠난 자리가 그립고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산 이름이 황령산인데 산 이름도 고향에 있는 산이랑 이름이 같다고 들었어요. 황령산. 아래층 식탁에서 저 산이 잘 보여요. 그래서 주로 그 식탁에 앉아서 산을 보시면서 뭐 눈물도 짓고 고향 얘기 주로 하시고 그러셨죠. 네. 함경남도 안변이 고향인 아버지는 영도 유격부대가 해산된 뒤에도 부산에 남아 고향을 닮은 산 아래 터를 잡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영도 유격부대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살아나오셨는지를 쭉 쓰신 원고입니다. 휴전이 되고 5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딸 정인 씨는 아버지가 겪었던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안 된 거예요. 저도 이제 80 넘은 어머니가 계시지만 19의 나이에 혼자 떨어져서 80 가까이 평생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사셨던 거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엄마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던 아버지. 집에서 있거든요. 강근희 용사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사진 찾나? 응. 아빠 군복 입은 사진 없어?
조국 통일의 염원으로 기꺼이 군번 없는 병사가 됐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운 고향에 날 보내다오 어머님 기다린 내 고향으로 산설꽃 군번도 계급도 없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내는 법 없이 그 어떤 대가 없이 조국의 평화를 바랐던 영도 유격부대 용사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차례입니다. 영도 유격부대 대원들은 더 이상 숨은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될까요? 그동안 비정규군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는데 메모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로 비정규군 참전 용사와 그 유가족들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네. 이렇게 저 호국원에 네. 안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네.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져요. 이젠 자랑스럽습니다. 이젠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웃기는요. 이런 자리가 예.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군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제 6.25 비정규군 보상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공로자분들한테 대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도 유격부대 참전용사 신현우 씨가 찾은 곳은 단골 카페. 바로 아들 승철 씨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부자가 함께 상의할 일이 있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염려는 돼. 응? 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 하시고 그냥. 90한 살아서 많이 살았지 뭐 그냥. 이번에 뭐 가자니까 부산 갈 거냐 같이? 그러니까 한번 뭐 가보려고 하지. 그리고 뭐. 시간 없잖아. 뭐 내야지 뭐. 응? 내야지 뭐. 내면 돼? 그렇지. 아무튼 뭐 아버님이 그 훈련 받았던데 뭐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아무래도 좀 남다르겠지.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족을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런 참 시대의 아픔을 겪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누구한테도 자식에게조차도 말을 못했잖아요. 또 자식들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그쵸? 그러니까 미안하죠, 지금은. 그랬어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들이 모여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72년 전 아버지의 비밀이 시작된 그곳으로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길을 나서볼 참입니다. 지금 아버지 정말 특별한 곳으로 여행하잖아요. 그렇지. 아버지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설레인다. 설레, 그렇죠. 설레죠. 설레. 그다음에 불편하시면 무조건 얘기하셔야 돼요. 뭐가 불편하다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의욕이 막 넘치시는데 조심해서 어쨌든 아버지 컨디션을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딸은 아흔의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걱정이건만 아버지는 아내와 딸 그리고 사위까지 같이 간다니 힘이 절로 나는 듯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이용궁, 신현우, 문명철 영도 유격부대 역전의 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격조했던 탓에 더 반갑고 애틋한 만남입니다. 적진으로 가는 항공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18의 소년들이 구순의 노병이 되어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웠던 그 시절과 달리 이번 비행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우들이 함께하니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기대되는 출정입니다. (72년) 전 혈혈단신 홀로 찾아들었던 태종대를 가족들과 함께 찾아온 참전 용사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미옥 씨는 영상에 담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이고 이 나무 큰 거 보라고 나무야. 그렇게 이 혹시 이 나무가 그때도 있었던 나무가 있었지. 아 진짜? 요만했지. 옛 기억 속 부대의 장소들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향한 곳은 전투 수영과 각종 해상 침투 훈련을 받았던 자갈마당입니다. 여기 좀 다시 밟아보니까 어떠세요? 관계가 무량해. 지금 자갈이 많이 작아진 것 같은데 전에는 자갈이 이거보다는 조금 컸어. 한 70년 전에는. 그동안에 많이 달았겠지. 조약돌에게도 크고 단단했던 시절이 있었듯 72년 전 아버지 또한 거침없었던 청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상 여기 해상 집도? 해상 해상 집도. 그냥 뭐 왔다 갔다 했지 뭐. 그냥 여기서 요 어느 거리가 한 200m 되나? 갔다 왔다 그냥. 그냥 보도 타고 가다가 보도 그냥 뒤집고. 그때 당시에 여기가 유원지가 아니라 그냥 살해. 그러면 군사 시설인 일체 사람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군부대 같이 했구나. 그리고 옛날에 이용궁 용사가 사위를 데리고 찾아온 곳은 자갈마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입니다. 어디요? 저기? 아니요. 그 시절 힘들고 지칠 때면 이곳에 올라 푸른 망망대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몽돌 해변.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젊음을 불태웠던 이곳의 풍경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나이 90 넘어갖고 이제 다시 온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이거 생각 아니야? 생각나지. 너 이렇게 늙어가야. 어? 야 이게 군대까지 오래 살아.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지팡이 짚고 이 열병장을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돼? 아침 여기서 하고, 어? 그냥 뛰고 저 밑에가 내다 뛰어서 올라오고 춥지 않으니까 이렇게 왔구나.
그래 죽지 않고 다시 왔다. 전장의 전우로 만나 이제는 함께 늙어가는 친구가 된 두 사람입니다. 영도 유격부대 참전 용사라면 잊지 않고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적진에서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4년에 조성된 영도 유격부대 유적지비가 그곳입니다. 체제부가 여기에 있었어. 빠지지 본부가 있었어. 참전 용사들은 가족들에게 부대의 역사와 전적을 알려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긴 해상 들어가는데 통신교신도 해상. 그냥 해상이나 유기나 다 똑같아. 여기 이제 전부 낙하산 떨어진다. 매년 추모제를 열긴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동안 감추고 숨겨왔던 아버지의 비밀이 생생한 증언이 되어 잊힌 영도 유격부대를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안 보여? 소소 거리 좀 뜨자고. 가족들이 앞다퉈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전설의 영도 유격부대 대원들이 아흔의 노장이 되어 만난 지금이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 분의 용사가 한 비문 앞에 모였습니다. 750. 적진에서 산화한 491명의 이름을 새긴 추념비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이름들입니다. 야, 참 미안하다. 통일 모시겠어 너들 못 구해서. 아무리 70년의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영화에서나 보는, 또 아니면 뭐 그냥 영화의 주인공 같은 거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나 그 친구분들이 72년 전의 기억을 정말 세세하고 세밀하게 기억해내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현대사의 지금 주인공들이셨구나. 이거를 그냥 정말 앉아서 좌시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걸 정말 또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아버님이 그 훈련을 받으시고 또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그런 발자취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식으로서 아버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손들한테도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속 시원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왔다 가면서 이 딸이 또 물을 거라 이거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딸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걸 다 해줘야 돼.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감춰야 할 과거가 아니라 자식들이 배우고 알아야 할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뚫고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비밀이 평범했던 아버지를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51년) 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적진 깊은 곳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고향을 위해, 자신의 이름마저 지워야 했던 숨은 영웅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한때 잭이라 불렸던 그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은 영도 유격 부대입니다.